근데 어쨌든 이거 중요한 작업인데 이게 이제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준비 없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디 가니까 뭐 되게 이제 잘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궁금한 것만 묻고 빠져버리고 그 질문이 안 들어간 질문을 한다든지 뭔가 고정이 덜 되거나 준비가 덜 되는 거 공부를 해야 돼. 시장 가면은 시장에 미리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직업도 공부를 하고 해봐서 서서히 질문을 이렇게 하고 답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제 결과물이라는 수준이 아주 뭐 천차가 그런 뭐 차이가 좀 많은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더 면밀하게 그 전문가의 계획이라든지 또 같이 그렇게 또 역사적인 보정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실제 과정에서 이제 어디까지 수집을 하고 어느 정도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도시 대생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용역을 해서 가면은 부탁하는 게 이겁니다. 사업구역 안에만 해주세요. 그래. 그 저희들은 그 사람이 사업구역 안에만 그 되게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또 더 넓게 조사하면은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기도 하고 그 재생 사업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참 범위를 정하는 것도 뭐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관보다 주민이 주도하면은 이게 좀 더 이제 융통성을 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게 진본이냐 가치냐 또 신뢰성, 우려성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물이 마을 신문이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책이라든지 마을 지도 등으로 그렇게 공유될 수 있죠. 지도를 많이 그립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지도도 그리고 하지만 지도의 효용성은 뭐 다양합니다. 제가 오늘 이 건물을 찾는다고 학교에 지도하는데도 매먹었습니다. 넓어가지고 마을 숲을 이렇게 좀 같이 펴서는 좋았을 텐데 싶었는데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해야지 이게 지역관계 해결하고도 관련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 그래서 데이터가 좀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뭐 요즘 많이 접하는 지도가 맛집 정보, 그지? 역사적인 유적지 정보, 또 근데 골목하면 골목길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거보다는 데이터가 더 다양하게 표시가 되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을 문제 해결하고도 관련되어야 된다는 것. 그 사회가 이런 겁니다. 뭐 장애인 고용 환경을 조사해서 지도에 표시하는 것들. 뒤에 또 말씀, 아마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성리산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게 교통안전지도, 애들을 풀어가지고 동네 지도 그려보라면 여기 골목 어두워요. 여기 차가 막 급하게 달려. 그게 표시가 됩니다. 또 요즘 뭐 미술 전문용어로 그 세티드 해가지고 안전, 그 공공안전 그 디자인 해가지고 골목길 개선 사업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지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도 참여함으로써 이게 교육도 배우고 공동지식을 형성하는 그런 4개 우리가 바로 지도 제작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 뭐 워낙 사례가 많습니다만 정릉 마을 이야기들 여기는 과거에가 교수촌 마을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경산 서상동 출신의 김삼불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경산 원안에 글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6.25 때 월북을 합니다. 그 가람 이병기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 서상동 출신인데 대구 농림학교를 나와서 유일하게 아마 연희정문학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 드물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 살았던 마을인데 여기는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거죠. 주민과 대학생, 청년마을 단체 등등해서 이 영화나 TV 드라마가 중요합니다. 그지? 영상에서 누군가 TV 드라마를 촬영하거나 영화를 한번 찍으면 도시가 뜰 건데 옛날에 여기 금수박계라는 영화에 이 동네가 나옵니다. 그 시내버스가 1번이었고
이런 게 하나의 모티브 가져가서 이런 기록 사업을 같이 하고 이제 전시 활동을 한다. 또 주민들의 한계라고 하는 게 이런 기록물 수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 버스도 대여하고 기록물 전시하고 또 기사님도 초청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요즘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옷들을 복원해가지고 요즘 뭐 한복 대회가 하나의 사업가 됐는데 하여튼 뭐 그런 지금은 이게 동네 활성화에 이런 걸 활용했다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화로 연결되어졌죠.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전시를 하고 여기 보면은 그 마을 잡지를 만드는 식이에요. 마을 주민이 마을 잡지를 우리 애들 저 숙제가 뭐랍니까? 가족 신문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모이면 마을 잡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서울기록원이 10년 준비해서 만들어졌는데 첫 사업이 서울의 가정들의 삶의 변화를 그 전시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판넬에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자기 가족의 사진들을 가져와서 이제 이주사를 붙이는 거죠. 처음 내가 살았던 집, 두 번째 이사 간 집, 세 번째 이사 간 집에서 사연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걸 전시하니까 아, 서울 시민들에게 이런 집을 가진 사람이 이 마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사를 가는구나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의 어떤 기록물로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사례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관련된 그 책임연구원에서 했던 사업들을 두 군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대구 상기 결정입니다. 이른바 그 연암산 쪽에 그 대구분들은 서단골이라고 부르는 그 동네. 그래서 이게 아파트 건축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처음 할 때는 좀 다르게 이제 색다르게 뭘 했냐니까 지역 청년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구시내 대학생들 12명을 모집해서 또 테마가 역사 민속 센터라 해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조사했었죠. 그 왜 이게 가능하냐 하니까 이 동네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동네입니다. 이게 조선 후기 이른바 원행이법이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이른바 대구가 행천을 생각했고 지금의 그 신경여고 부근에 살았던 달성 서시의 일부가 이른바 삼격동으로 이집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이렇게 통창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역사적으로도 민속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도청이 있던 자리가 달성 서시들 선산이었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민속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산, 그 동네 연암산 인근의 대굴산, 대굴지라고 하는 거, 옛날 대장호, 그 일대 어떤 자연 생태까지 같이 이렇게 조사를 같이 했었죠. 그래서 다른 처음 시골이만 이렇게 역사, 민속, 생태를 주제해가지고 이렇게 조사하고 대학생들을 같이 보냈다 하는 거. 그 청년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 낯설어하다가 그 동네 살던 청년들도 자기 동네를 처음 이렇게 다녀봤어요. 여기는 집하고 버스하고 학교를 갔다까지 다른 동네를 둘러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책입니다. 이건 약간 좀 전문적인 책이라 가지고 별로 재미는 이렇게 역사 문화를 제가 있고 생활민속에서 박경현 선생님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남아있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그리고 생태문화 해가지고 그 나무 연구에 이동하신 분입니다. 강판원 선생님입니다. 설명하셔가지고 서원의 어떤 그 이른바 나무가 가지는 인문정신까지 되게 그런 문화재가 옮겨지면서 그런 구조적인 어떤 한계점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조성이 못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 뭐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그 달성 서치들 하나의 그 모임 장소였던 체화당의 어떤 의미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하나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시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좀 그 주민 의견도 반영되었지만 이런
형태는 되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약간 지역을 왜곡시켜서 좀 이렇게 회화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동네를 설명을 하고 뒷면은 이렇게 각 지역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기 일본에 이렇게 이제 그 포스를 만들어가지고 팀들을 보내가지고 그 수강권에 수강은 2개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되게 이야기라는 뭐 수십 개의 정도는 아니었고 지금 여기 일신제라고 하는 것과 영남제 두 군데가 그렇게 이제 여기가 40년도 제2배수지가 형성됩니다. 저 월경산, 그 수도산 그 인구당 옆에가 제일 먼저 여기가 두 번째로 이제 배수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만들어서 그렸습니다. 전시 공간은 제가 사진을 공부했는데 큰 띠에서 박스 2개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런 전시 공간을 만들어주기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업 주체가 바뀌어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는 제가 적응을 못했습니다. 여기 이야기집입니다. 앞에 내용이 좀 정확하게 쓰기라면은 이거는 일반인들 상대로 좀 쉽게 동네를 소개하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책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칠성동도 한 2년 정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치도 조사했고 책자도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여기는 이야기만에 전문적으로 조금은 이 공간이 한 2개 됩니다. 그런 전시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것들. 그게 책입니다. 책의 표지와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고 이 이야기는 뭐 전국에 그 칠성동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연탄산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학시 몬스터 또는 그냥 뭐 그런 이야기까지 또 비난민 이야기들, 여공들 이야기들 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해봤죠. 여기 마을지도는 이건 또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거의 실물의 건물을 표현했습니다. 그 지도 제작 당시에. 그래서 길 안에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였고, 또 뒤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다 붙여놨죠. 이거 하면서 이게 이제 대구의 기강모입니다. 20년대 기강모 사진 처음 찾아내고 여기 철길 옛날 어른들 불길이 해가지고 온갖 사건 사고의 뭐 현장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그 지도 뒷면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별 상상 이야기관 해가지고 이름이 이제 산업전시관에다가 정식 방법과 형태를 갖추는 상권 직원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못하고 이제 재생센터에 운영을 맡기면서 이름이 별별 상상 이야기관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개관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뭐 주중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연구했던 결과물들을 그렇게 이제 전시 공간화해 준 것이죠. 여기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 유튜브에 소개를 내가 이제 따랐습니다만, 워낙 그 공간이 흡수해가지고, 그런 화면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수입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다른 걸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에 그런 식으로 공간 일부입니다. 문제는 앞서 상격전이나 이런 실습문 같은 경우가 저희들 속했던 연구소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바뀌면서 앞서 연구했던 연구자들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좀 구청도 담당 직원 바뀌면서 그 운영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대구 시내에 30군데 정도가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카이브를 하긴 했는데 시에서도 그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딘가 가니까 아카이브인데 감상문을 적어놨더라고요. 동네 돌면서 사진 찍고 끝.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됐는데 그런 걸 좀 극복하는 그런 점검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되면은 주민들 참여해서 마을공동체 정치 성회라고 소속감을 하면서 이게 마을 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돼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에서 온 임효래입니다. 제가 변석기 선생님께서 제가 변석기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설레였는지 모릅니다. 군포에서 여기까지 내내 기차를 타고 오면서 어느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훌륭한 분들을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 대화를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진은 한 30여 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하면서 제가 정말 기록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알고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한 거는 한 10년이 됐습니다. 왜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하였는가? 이거는 그동안에 사진 일을 하면서 작품도 했지만 사진으로 먹고 살았는데 사진으로 먹고 살 때는 기록이라는 소중한 거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일선을 그만두고 내가 사회 속에서 사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던 시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진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진을 좀 더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나도 또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서 그때 사진 공부를 다시 해서 전공을 하고 학교를 그냥 라이센스 하나 따려고 들어갔는데 학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학교는 정말 학교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거를 느끼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그 순간에 저는 친정이 전라도 장성입니다. 살기는 군포에 사는데 왜 그 기록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는 거에서 굉장히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기록을 깨달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가슴을 쳤을 건데 그때부터 이제 작품하러는 친정으로 내려가서 그 장성에서 저희 그 친정 부모님들을 기록하게 됐고 친정 마을도 정말 그때야 이제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가 이랬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내가 이제 일상생활하는 군포에서는 군포를 기록하기 시작해서 2015년도에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 군포에 관한 그 군포 팔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개인전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가 이런지를 몰랐다고 그러면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웠냐는 것을 사람들이 새삼 이렇게 깨닫게 됐었고 이제 대하비를 기록으로 복제하다 이거는 저희 친정이 그 장성인데 특히 엄마가 아버지 그 생신이 음력으로 2월 초닷새인데 그때가 양력으로 하면 3월 초가 됩니다. 근데 보리가 그때 막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 때인데 보리 그 새싹으로 떡을 해주시는데 그 보리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하게 대하미는 보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포의 그 신도시와 대하미의 그 농촌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터널 하나만 끼면 보이는 그 대하미가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렇게 고향을 그 맛을 이렇게 느끼고 한번 마음을 이렇게 식히겠다 할 때 그 길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마을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기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로 이렇게 대하미 역에서 이제 그 대하미 대하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네니까 이렇게 전시회를 한번 하자. 이래서 제가 군포문화예술원에서 1차 전시했는데 그 두 번째 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하미역 복도 사이 안에 역은 군포시 관할 게 아니라 코레일 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또 물건도 해석하지 못해서 참 유리문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사라지는 마을의 이전의 모습을 제가 기록했던 거, 기록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제가 했던 방법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기록으로서 의미와 정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기록 이렇게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람을 비롯해서 모두 다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지고 다시 재생하고 다시 태어나고 우리는 앞에 있는 건 없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처음에 군포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신도시 군포는 처음에 그 우리나라 1기 신도시로 3본 신도시가 됐었는데 제가 PPT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그 처음에 이제 3본 신도시가 개발하기 전에는 이렇게 뒤에 수리산이 군포의 수리산이 굉장히 좋은데 그 우리나라 명산인데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수리산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요새는 그 군포가 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한참 막 이렇게 작년에부터 하면서 인식 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문화도시로 하니까 이런 점이 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생겼던 데가 지금은 그 자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도시 아파트를 뒤에 사는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가 시청이고, 예, 여기 이제 이 길이 3번 IC로에서 그 경기도를 한 바퀴 도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네에 살았어요. 그렇게 됐던 도시가 이렇게 그 신도시가 되면서 이렇게 건물이 아무것도 없던 그 논 같은 밭 같은 그런 땅이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지금은 대하미가 지금 둔대리라는 곳이 대하미 여기는 그 대하미 둔대리 그 마을에 통틀어서 4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통틀어서 대하미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미 여기는 다 이제 펜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다 이주를 했습니다. 빈집입니다. 현재.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군포 시라고 하는 그 서울의 그 유성도시인데 처음에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 서로 바쁘니까 이렇게 이웃집에 서로 아이를 맡기고 이제 한 집에서 돌봐주고 또 일 보고 아니면 반찬을 이렇게 바쁘니까 한 집에서 해서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마을의 공동체가 커졌다고 하면서 이제 공동 육아도 하고 공동 그 마을 그 모임도 같이 그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를 보고 우리 동네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굉장히 꿈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의 그 작은 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이런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또 저는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떤 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이 이제 기록의 중요성은 저희 시도 안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때,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기록을 그 매주 그 업체에 계속 맡겨서 하는데 업체에 그런 맡겨서 하는 거는 그 어느 사업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서 없어지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기록했던 게 솔직히 말하면 아까워서 전시를 시작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 이제 이렇게 그냥 개인으로 아까워 참 컴퓨터에 넣어놓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거가 이제 가장 이렇게 제가 기록하고 전시하고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마을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가장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한 번씩 와서 자기들이 조사할 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가고 사업기간이 끝나면 끝나지만 저희는 눈이 이렇게 특별할 때마다 뛰어가는 거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뛰어가고 또 이렇게 친분관계가 훨씬 좋아요. 아는 것도 이야기도 하고 아까 그 기록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낯선 사람이 오면 마음을 쉽게 열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주 만나고 또 특히 동네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여기를 기록했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지? 하면서 가서 보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마을에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내가 필요한 자료를 그 기록관에 가서 다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록했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관심이 내가 기록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동네에 애착이 생겨요.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애착 몰랐던 것도 다시 알고 특히 이제 상호는 신도시가 돼서 거기다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런 것이 있다는 자체도 나 사는데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으니까 몰랐다가 다시 이렇게 알게 되고 우리 동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이분들을 집에 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느냐면 이분들이 이제 그 공동체 그 둘의 마을의 그 농악 그 보존자들이에요. 동네에. 그런데 이분들 나이가 많은데 누가 이어받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 구술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 집이 이미 이렇게 있던 그 집의 모양이 없어질 것 같아서 신뢰가 없어질 것 같아서 이분들의 가장 그 많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 제일 좋은 거 내가 아끼는 거 말하고 싶은 것을 꺼내봐라 했더니 이런 거를 이렇게 꺼내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그 발견한 거는 이분들이 연세가 다 95세, 90세가 다 넘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6.25를 다 겪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그 유공자를 그 좀이라고 그러나요? 다 국가유공자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국가유공자 그 전에는 국가유공자라는 거 몰랐거든요. 근데 다 국가유공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문에도 있고 제가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왔어요. 잘못 가지고 왔네. 제가 글을 쓰다가 보니까 어디쯤가 있는 이효리는 그 돌아가셨어. 8월달. 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국가유공자나 상을 받은 거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제 증표로 그 집 앞에서 문패가 있는 곳에서 이게 문패도 없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다 앞에서 가지고 나와봐라. 소중한 거 가지고 나와봐라 그랬더니 거기다 이걸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데 이분은 그냥 이게 빈 껍질이에요. 이게 이제 그 국가유공자를 담아왔던 그거 봉투인가 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국가유공자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 써져 있는 이건 빈 껍질이에요. 근데 이 빈 껍질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는 국가유공자 빈 껍질 다 도둑 맞았대요. 다 도둑 맞았는데 그나마 이 껍질이라도 있으니까 이거라도 갖고 찍겠다고 그래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제가 이 사진을 이런 사진을 얘기하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빠지게 저에게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근데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라고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맞는 거죠. 그리고 국가유공자증을 재발급 받으면 되는데 받아야 되는 거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